네, 이번 시간에는 고용정책 기본법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정책 기본법의 경우에도 주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내용들이 이렇게 파트가 나눠질 것 같아요. 전반적인 이제 총칙에서 우리가 정리할 것들, 뭐 정의라던가 목적, 정의, 그리고 기본적인 원칙, 또 각종 주체들의 책무, 의무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고용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기본 체계가 있습니다. 기본 체계에 대해서 그리고 각종 그 기관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할 거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고용정보 등의 수집 제공과 관련되는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보고, 마지막으로 근로자의 고용촉진, 사업주의 인력 확보 지원과 관련되는 세부적인 내용들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적을 보도록 할게요. 이 법률의 목적, 보통 이제 고용정책 기본법은 고용정책과 관련돼서 전반적인 내용들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시장에 관한 고용정책 전반에 대한 기본적인 틀과 기준을 정해놓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목적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은 국가가 고용에 관한 정책을 수립 시행하여 국민 개개인의 평생에 걸쳐 직업 능력을 개발하고 더 많은 취업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근로자의 고용 안정, 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원활한 인력 확보를 지원하고 노동시장의 효율성과 인력 수급의 균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고용을 통한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해서 여기서도 역시 주로 목적으로 하는 몇 개의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외에 다른 것들이 끼워 들어가면 그런 부분은 틀린 게 되는 거죠. 비교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자의 개념을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보통 우리가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이라든가, 그리고 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우리 시험법은 아니지만, 그리고 각종 그 사회보장제도에 나오는 근로자의 개념, 이런 것들이 근로자의 개념으로 정의되어 있는 것들이 법령마다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근로기준법, 그리고 연령차별금지법,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 고용정책 기본법을 비롯해서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그리고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은 고용된 자와 그리고 취업할 의사가 있는 자로 좀 넓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은 좀 좁게 보고 있어요. 주로 근로 제공을 하고 임금 지급받는 자라면, 이렇게 고용정책 기본법은 취업할 의사를 가진, 즉 구직자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그래서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 원칙은 한 6가지 정도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기본 원칙, 직업 선택의 자유와 근로자의 권리를 확보하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사업주의 자율적인 고용 관리를 존중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구직자의 자발적인 취업 노력을 촉진해야 된다. 네 번째는 고용정책은 효율적이고 성과 지향적으로 수립 시행해야 된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노동시장의 여건, 경제정책, 사회정책을 고려해서 균형 있게 수립 시행해야 된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고용정책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간에, 공공부문, 민간부문 간에, 그리고 근로자, 사업주, 정부 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수립 시행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 중에 세 가지를 뽑고 이 이외에 한 가지를 뭐 틀린 걸로 제시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책임과 의무, 근로자, 사업주, 그리고 기타 관련되는 단체에 대해서 의무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는 아까 말씀드린 직업 선택에 관한 내용으로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된다. 직업에 필요한 능력을 개발하고 자기 발전을 도모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의 의무를 정해놓고 있고요. 책임과 의무. 사업주의 경우에는 사업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 그리고 근로자의 직업 능력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리고 근로자가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하는 이런 고용 안정과 고용 촉진과 고용 평등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정해놓고 있어요. 그리고 노동조합과 사업주 단체는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노력, 그리고 직업능력 개발과 고용 개선을 위한 노력, 이런 걸 사업주의 의무로 정해놓는다면, 노동조합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고용 안정 촉진이나 고용 평등을 도모하는 이런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 사업주, 노동조합, 사업주단체 모두는 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이 시책, 고용정책 시책에 대해서 적극 협조하도록 하는 의무와 책임들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취업 기회의 균등한 보장을 위해서 사업주나 고용서비스 제공하는 자, 직업능력 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자가 준수해야 되는 균등처우에 관한 기준도 정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총칙 부분은 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몇 가지 특징들이 있었죠. 근로자의 개념이 좀 다르다. 그리고 기본 원칙들로 6가지를 정해놓고 있다. 이런 부분 중심으로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고용정책의 수립 추진 체계와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고용정책의 수립 추진 체계. 고용정책에 대해서는 보통 기본계획 수립 시행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용정책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서 몇 년마다 5년마다 국가의 고용정책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합니다. 어떻게 수립하느냐? 고용정책 심의회의에 심의를 거쳐서 수립하고 이 기본계획은 국무회의에 보고해서 공표합니다. 국회 하는 건 아니고요. 국무회의입니다. 국무회의. 그래서 이렇게 돼야 되고, 기본계획에 한 5가지 사항들이 포함돼요. 고용에 관한 중장기 정책 목표 방향, 인력의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동향, 그리고 고용 동향과 인력 수급의 전망,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시책, 이런 것들을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합니다. 또 하나가 지역 고용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차이가 뭐냐? 이건 국가 차원에서 고용정책 기본계획이고요. 아래 거는 지역고용정책에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고용정책은 차이는 뭐냐? 아까 우리가 그 고용정책 기본계획, 국가에서 수립하는 고용정책 기본계획을 고용정책 심의회를 통해서 심의를 거쳐서 하도록 하잖아요. 그래서 이 그 지역고용 계획의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지역고용 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이런 것과 관련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할 지역의 지역안전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이런 것들이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또 하나 중요한 기관이 나옵니다. 고용정책 심의회라는 게 나오죠. 고용정책 심의회를 통해서 앞서 말씀드린 기본계획에 대한 심의를 하게 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고용정책 심의회는 특별시, 광역시, 일단 고용정책 심의회는 고용노동부에 심의를 두고,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의 지역고용심의회를 또 따로 둔다는 거죠. 지역고용심의회를 따로 둔다. 다만 노사민정이라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노사민정을 지역마다 두는데, 이 노사민정에서 협의하는 경우는 지역고용심의회를 거친 걸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책심의회를 구성을 하는데요. 이 정책심의회는 한 명의, 그 위원장 한 명을 포함해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을 하고, 위원장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됩니다. 그래서 그 구성도 기억을 하시고, 전문위원회가 6개가 있습니다. 지역고용전문위원회, 고용서비스 전문위원회, 사회적 기업 육성 전문위원회, 적극적 고용 개선 전문위원회, 장애인 고용 촉진 전문위원회, 건설 근로자 고용 개선 전문위원회. 그래서 이 전문위원회가 지문으로 제시할 때 잘못된 내용이 같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 포함해서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있어요. 이런 내용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민간에 의한 고용 서비스 제공이 있습니다. 민간 고용 서비스 제공과 관련돼서 고용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는 국가가 민간의 고용 서비스 산업 발전을 위해서 한 4가지 정도 고용 서비스 전문가의 양성, 고용 부문과 민간의 고용 관련 정보망 연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고용 서비스 제공 사업 중 민간의 전문성 활용할 수 있는 사업 발굴, 위탁,
우수한 고용 서비스 제공기관 인증. 이건 인증은 앞에서도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그런 것들을 주요한 업무로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국제협력과 관련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 국제협력이라고 하면 국제노동시장의 동향이라든가 고용정책 개발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용정책 수립 및 추진 체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고용정보 등의 수집 제공과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용정보의 수집 제공은 전반적인 노동시장의 고용정책의 수립과 관련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걸 수행하는 기관을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걸 수행하는 기관이 뭐가 있냐면 한국고용정보원이 있습니다. 이 한국고용정보원이 여러 가지 그 고용정책에 대한 위탁 업무를 수행을 해요. 그래서 법문에 보면 이 고용정보원은 이제 법인으로 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분사무소로 두고 사업은 한 7가지가 쭉 제시가 돼 있어요.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종 조사 연구 사업 위탁받을 수 있고 그래서 이 고용정보원의 기본적인 내용 보시면 좋겠고 또 한국자벌드라는 게 있어요. 이 한국자벌드 초등학생들 많이 견학을 가죠. 이 고용정보원 산하에 자벌드를 두는데 각종 직업상담, 직업소개, 직업체험 프로그램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수행을 합니다. 역시 법인으로 하고 있고 전체적인 예산들은 정부가 출연해서 운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벌드의 업무 내용들, 요 자벌드와 고용정보원의 업무 역할들이 좀 구별이 되는데 이걸 혼재해서 출제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이런 기관뿐만 아니라 고용 현황에 대해서 파악하기 위해서 고용 현황 공시를 합니다. 고용 형태 현황 공시. 이 고용 형태 현황 공시는 상시 근로자 수 300인입니다. 30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매년 고용 형태에 대해서 공시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파견 근로자 이런 대상자들에 대해서 몇 명 정도를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는지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 번째 내용까지 봤고요. 네 번째, 근로자의 고용 촉진 및 사업주의 인력 확보 지원이 있습니다. 요거는 굉장히 사업이 다양해요. 우리 교재를 보시면 한 9가지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구직자와 구인자에 대한 지원, 학생 등에 대한 직업 지도, 청년, 여성, 고령자에 대한 고용 촉진 지원,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 촉진 지원, 일용 근로자 등의 고용 안정 지원, 사회 서비스 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 기업 육성, 기업의 고용 창출 지원, 중소기업 인력 확보 지원 계획 수립 시행,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근로자 고용 촉진 사업주의 인력 확보 지원 사업에서 쭉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기억을 해 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고용정책 기본법에서 하고 있는 마지막 사업이 있는데 그거는 여기 빠졌었는데 뭐냐면 고용조정 지원과 고용안정대책입니다. 고용조정 지원 및 고용안정대책. 이 부분 뭐냐면 최근에 이제 지역별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재해가 발생한다거나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발생해서 그 지역에 특별한 이슈로 인해서 고용 조정을 해야 되거나 고용과 관련되는 노동시장 이슈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고용 조정을 지원하고 고용 안정 대책을 수립하는 그런 내용을 정해놓고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업종별, 지역별 고용 조정 지원과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업종별
지역별 고용조정 사유가 발생하면 지원하는 제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사업의 전환이나 사업의 축소, 정지, 폐지로 인해서 고용량이 현저히 감소하거나 감소할 우려가 있는 업종이나 특정 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그 지역의 고용 사정이 현저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실업 예방, 재취업 촉진에 필요가 있는 경우, 예를 들면 과거에 조선업이 갑자기 그 업종이 어려워졌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경우에 특정 업종을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많은 구직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구직자의 수에 비해서 고용기회가 현저히 부족한 지역으로 그 지역의 고용 개발에 조치가 필요한 경우,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하나가 이제 대량 고용 변동의 신고가 있습니다. 이것도 시험에 출제가 많이 되죠. 우리가 이제 보통 정리해고, 구조조정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일정한 규모의 사업장에서 고용조정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행령에 보면 이 신고의 대상이 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요. 기준은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30명 이상 고용조정을 하거나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100분의 10%죠. 10%의 고용조정을 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의 기준에 따라서 이 이직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1개월 이내에 근로자 수의 변동이 많이 발생한다고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직업안정기관에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량 고용 변동에 대한 신고, 이런 것들을 정해놓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실업대책 사업이 있어요. 실업대책 사업이요. 실업대책 사업은 우리가 이제 고용보험법이라든가 이런 그 법률에서 고용 안정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 대책이 있는데 그 전제가 되는 게 바로 이 실업대책 사업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산업별로, 지역별로 실업 상황을 조사해서 실업자가 많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고용 안정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정책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서 대책을 수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대책을 수립하는 것들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로 이 고용안정기본법의 고용과 관련되는 이 기본법의 전반적인 내용이다. 고용정책 기본법의 전반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가끔 시험에 나오는 문구가 뭐가 있냐면 실업대책 사업을 할 때 그 실업대책 사업의 적용이 대상이 되는 그 기준이 되는 근로자의 근무 기간이 6개월 이상 기간을 정해서 무급으로 휴직하는 사람은 실업자로 본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6개월 이상 기간을 무급으로 휴직하는 사람은 실업자로 본다. 그래서 6개월의 무급 휴직은 실업자로 분류를 한다는 거, 그것까지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반적인 이론들은 쭉 살펴봤고요.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또 관련되는 문제를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문제를 좀 정리를 해볼게요. 아까 제가 이제 총칙부터 이렇게 나머지 사업들을 쭉 나열을 했었는데요. 그것들 참고하셔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1번 보시죠. 고용정책 기본법의 목적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이 법령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는 거죠. 1번 국민의 삶의 질의 향상과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에 이바지한다. 이건 맞는 거고요. 2번 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과 사업주의 경제사회적 지위 향상을 지원한다. 이거는 이 법률의 목적이 아니고 근로기준법의 근로조건 향상, 노동조합법의 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과 관련이 있지만 이 법안은 직접 관련은 없어요. 그리고 또 사업주의 경제사회적 지위 향상은 사실은 근로기준법이라든가 노동조합법과도 관련이 없죠. 3번 근로자의 고용안정, 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원활한 인력 확보를 지원한다. 맞는 거고요. 4번 노동시장의 효율성과
인력 수급의 균형을 도모한다. 그래서 고용정책기본법 1조의 목적의 내용을 비교했을 때 2번이 틀린 내용이 됩니다. 2번으로 가시면 고용정책기본법의 기본 원칙, 제가 6가지 기억을 하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틀린 것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1번, 국가는 사업주의 고용관리에 관한 자율성을 존중해야 된다. 이건 맞는 거죠. 2번, 국가는 능력을 개발하고자 하는 근로자의 의욕을 북돋는 데 지원해야 된다. 이 부분도 자발적 취업을 촉진하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건 필요한 거죠. 직업 선택의 자유와 근로자의 권리를 확보되도록 한다. 이런 연장선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번, 국가는 운용에 있어서 근로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근로의 권리를 존중해야 된다. 맞는 거죠. 4번, 국가는 고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근로자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된다. 이 부분은 넓은 범위에서 해석상 가능할 수는 있으나 이런 취지의 내용으로 보여지는 문구가 의무로 기본 원칙으로 제시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6가지 고용정책 기본법 3조에 나오는 기준을 대입해서 좀 거리가 제일 먼 걸로 여러분들이 틀린 것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3번 보시면 고용정책 기본법상 실업대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1번, 고용노동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서 실업대책을 실시해야 된다. 그렇죠? 2번, 실업자에 대한 생계비, 생업자금, 사회보험료, 의료비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맞는 거예요. 3번, 실업 예방 등 고용 안정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는 자도 지원한다. 그렇죠? 4번, 무급휴직자는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서 무급휴직으로 휴직하는 자를 말한다. 무급휴직자를 우리가 실업자냐 아니냐를 구별하는 기준은 몇 개월이었어요? 6개월이었죠. 6개월. 그래서 무급휴직자는 6개월 이상 기간을 무급으로 휴직하는 사람을 전제로 한다. 실업자로 보는 무급휴직자의 범위죠. 4번 보시면 고용정책기본법상은 다수의 실업자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 실업자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노동부 장관이 실시할 수 있는 실업대책이 아닌 것은 일단 실업자의 취업 촉진이나 고용 촉진 그리고 실업자에 대한 공공근로 사업 이런 것들은 다 해당이 될 거예요. 그런데 고용정책 심의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진행하는 거 이거는 실업대책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죠. 고용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심의하는 것은 기본 전제가 되어야 되겠지만 이게 실업대책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5번 고용정책 기본법상 구직자에게 구인정보와 관련 고용정보를 제공하고 구직자가 직업능력 개발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직업능력 개발 훈련시설 등에 알선하는 등 필요한 지원은 누가 하는 것인가? 누가 하는 겁니까? 이거는 직업안정기관이 하는 거죠. 직업안정기관이. 그래서 의무, 책무와 관련돼서 직업안정기관이 하는 역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직업안정법에 자세히 나오죠. 6번, 고용정책 기본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거 보시면 되겠는데요. 1번, 고용노동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용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된다.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되는 노동부 장관의 책무가 있죠. 2번, 노동부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기본계획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죠. 3번, 노동부 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이를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국회의 동의를 구해야 된다.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어떻게 돼요? 공표해야 되죠? 국회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4번, 기본계획 안에는 인력의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 산업, 교육, 인구정책 등의 동향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이건 법문에 잘 나오는 내용입니다. 3번이 틀렸죠? 국회 동의 필요 없습니다. 7번, 고용정책 기본법상 고용조정 지원 및 고용안정대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보시면 정부는 사업의 전환이나 사업의 축소, 정지, 폐지로 인해서 고용량이 현저히 감소할 우려가 있는 업종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죠. 맞습니다. 2번, 상시 근로자 수 30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주가 생산 설비의 자동화 등으로 1개월 이내의 기간에 해당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 고용량의 변동이 발생하게 되면 직업안정기관에 신고해야 된다. 그렇죠? 300인 미만은
30인 이상 고용조정 변동이 있으면 신고해야 되고 300명 이상이면 어떻게 돼요? 10%의 고용량이 변동이 있으면 신고해야죠. 3번 이 법률의 무급휴직자의 기준 6개월 이상 기간에 무급휴직을 하는 사람을 말하죠. 그럼 어떻게 봐요? 실업자로 보는 거죠. 4번 보시면 노동부 장관은 실업대책사업의 일부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런 걸 어디에 위탁해서 실시합니까? 산업인력공단이 아니고요.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해서 할 수 있습니다. 4번이 틀린 게 되는 거죠. 8번 고용정책기본법상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근로자의 원활한 이동,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설치 운영하는 고용촉진시설이 아닌 거. 일단 우리가 이 사업, 근로자의 고용촉진 사업주의 인력 확보 지원과 관련되는 사업의 내용으로 참고를 해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보시면 이동근로자, 이동근로자의 숙박 급식시설, 근로자를 위한 교양, 체육, 오락시설, 여성근로자의 고용촉진 이런 거 다 해당됩니다. 그런데 근로자의 취직, 고용 문제에 대한 상담을 위한 유료직업 소개 시설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이제 직업안정법의 유료직업 소개 사업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직업안정법에 따라서 실시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고용정책기본법상 내용은 아니니까 틀렸습니다. 9번 보시면 고용정책기본법상 대량 고용 변동의 신고 기준으로 옳은 거. 이 두 가지였잖아요. 300인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가 기준을 도출할 수 있는데 일단 상시 근로자 수 기준으로 보면 되죠. 100명 기준이에요. 100명. 그래서 고용정책기본법상의 대량 고용 변동에 관한 기준을 제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게 맞나요? 상시 근로자 수 몇 명 미만, 몇 명 이상 기준으로 했을 때 고용 변동 신고를 해야 되는지 요거를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준은 우리가 300인 기준이죠. 300인. 그래서 300명 이상이냐 미만이냐를 기준으로 해서 300명 미만인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죠? 30명 이상인 경우. 그리고 근로자 수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어떻게 해요? 근로자 총수의 10% 기준,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몇 번입니까? 4번이 되겠죠. 4번. 마지막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정책기본법상 취업기회의 균등한 보장을 위한 차별금지 사유가 아닌 거. 요거 기억해 두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 채용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신체 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학력, 출신 학교, 혼인, 임신, 병력. 이게 고용정책기본법은 굉장히 넓게 범위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해당되지 않는 거, 차별금지 사유가 아닌 거. 일단 첫 번째 보시죠. 업무 능력. 어때요? 출신 지역. 출신 지역. 요거는 차별금지 사유죠. 출신 학교. 차별금지 사유고. 사회적 신분. 이것도 차별금지 사유입니다. 업무 능력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관련된 내용도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고용정책기본법은 어떻게 보면 큰 틀의 모태가 되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 정리하는 근로기준법이나 남녀고용평등법 이런 법률들은 실제로 세부 사업장에서 중요하게 적용돼야 되는 내용들이라면 이 고용정책기본법은 노동시장 전반에 걸쳐서 일종의 원칙으로 적용하고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각종 노동시장의 구체적인 내용들, 실업대책에 관한 고용보험법, 그리고 근로조건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이나 남녀고용평등법, 그리고 고령자와 관련해서는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법 이런 법률들이 세부적으로 사실은 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고용정책기본법은 좀 잘 정리를 해두시고 주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각각의 영역을 기준으로 해서 정리를 하시고 문제를 풀어보시면 효과적으로 좀 대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